영화는 아름다운 여성 제니퍼 힐즈를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소설가인 그녀는 뉴욕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외딴 지역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다음 책을 쓰고 조용히 지내기 위해서죠. 제니퍼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오두막을 빌립니다. 어리라는 노인에게서 말이죠. 오두막의 위치가 매우 외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 그녀를 위해 오두막 지도까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제니퍼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지불한 후 제니퍼는 차를 타고 루이지애나로 급히 향합니다. 가는 길에 제니퍼는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방문할 오두막 위치를 확인합니다. 주유소 직원에게 물어보며 그 순간 주유소 직원 존니 밀러라는 이름의 근무 중인 직원이 제니퍼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처럼 보이고 두 친구 앞에서 제니퍼에게 작업을 걸려고 합니다. 두 친구는 앤디 치렌스키와 스텔리 우즈입니다. 앤디 치렌스키와 스텔리 우즈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존니의 추파는 제니퍼를 겁먹게 할 뿐입니다. 그녀에게 빨리 주유소를 떠나라고 재촉하며 앤디와 스텔리는 친구를 비웃는 것 같다. 여자를 매혹시키려는 데 실패한 친구를 반면에 조니는 제니퍼의 거절에 화가 나서 그녀에게 본때를 보여주려 한다. 얼마 후 제니퍼는 마침내 숲 가장자리 호숫가의 오두막에 도착한다. 숲 가장자리의 호숫가에 외딴 곳이라 행복해요. 조용히 소설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일을 마친 후 제니퍼는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와인 한 잔을 즐기면서요. 그날 밤 제니퍼는 현관에 앉아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갑자기 오두막 옆에서 들리는 수상한 소리에 놀란다. 오두막 옆에서. 그래서 용감하게 렌트한 오두막 주변을 살펴보기로 한다. 렌트한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니퍼는 연장으로 가득 찬 헛간을 발견한다. 그리고 아무런 의심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떠나기로 한다. 앞서 들었던 수상한 소리가 헛간에 있는 쥐에서 났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날 제니퍼는 싱크대에서 빨래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지만 누군가가 창문 밖에서 그녀를 몰래 녹화하고 있다. 다음 날 아침 제니퍼는 오두막 주변을 조깅하는 모습이 보인다. 숲속에서 버려진 집을 발견했을 때 호기심에 집안의 모든 방을 살펴보았고 어제 창고에서 발견했던 것과 같은 도구를 발견했다.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제니퍼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듯했고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일을 계속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제니퍼는 세수를 하려고 했다. 수도꼭지에서 탁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그리고 갑자기 막힌 변기. 그 후 그녀는 즉시 얼에게 연락한다. 그에게 알리려고. 오두막의 모든 고장난 시설을. 제니퍼의 문제는 악화된다. 그녀의 전화가 변기에 빠지면서 얼과의 통화를 마친 후 얼마 후 어른 매튜 덩컨이라는 배관공에게 오두막의 화장실 손상을 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매튜는 성공적으로 작업을 완료하고 제니퍼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한편 조니는 두 친구와 함께 호숫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니퍼가 빌린 오두막 근처. 매튜가 그들에게 다가온 직후 제니퍼가 자신에게 키스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배관을 고치는 동안 이 말을 들은 스텔리. 그 후 제니퍼의 비디오 녹화 영상을 보여준다. 예상치 못하게 옷을 빨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는 비밀리에 제니퍼를 녹화해왔던 사람이다. 오두막 안에서 조니는 제니퍼의 관심을 끌지 못하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3명의 친구들을 불러 제니퍼에게 무릎을 꿇게 하려고 합니다. 그날 밤 제니퍼는 마약을 흡입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기절할 때까지 그녀는 오두막 주변에 누군가 있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오두막 마당을 확인하러 나갑니다. 제니퍼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서 오두막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관에 있는 새의 사체에 놀랐습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놓여 있습니다. 제니퍼는 새 사체를 치워놓고 오두막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 바탕화면을 봅니다. 조니와 다른 사람들의 사진으로 바뀌었어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하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제니퍼는 조니가 친구들과 함께 오두막에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서웠지만 제니퍼는 그들을 모두 오두막에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니와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했어요. 조니는 심지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그녀를 괴롭히려는 순간 제니퍼는 오두막에서 뛰쳐나와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다행히도 제니퍼는 얼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친구인 셰리프 스토치와 함께 사냥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에게 최근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보고를 들은 후 슈토르흐는 얼에게 먼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제니퍼는 오두막으로 돌아가 상황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총을 든 슈토르흐는 제니퍼와 함께 오두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조니와 그의 일행에게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하지만 오두막은 버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깡패들이 그 자리를 떠난 것처럼 슈토르히는 그 후 빌린 오두막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술을 찾을 때까지 그리고 제니퍼가 이전에 사용했던 불법 약물을 찾습니다. 이를 본 슈토르히는 조니와 다른 사람들을 찾을 수 없자 제니퍼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니퍼는 깡패들이 자신에게 한 짓을 설명하려 한다. 동시에 조니와 그의 친구들이 오두막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슈토르히는 제니퍼를 보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예상치 못하게 슈토르히는 조니와 그의 무리와 공모하여 제니퍼에게 교훈을 주려 한다. 궁지에 몰린 제니퍼는 저항할 수 없는 듯하다. 그리고 조니는 그 상황을 이용한다. 그는 매튜에게 제니퍼를 성추행하도록 강요한다. 그 후 조니와 그의 무리는 제니퍼를 숲속으로 데려간다. 5 남자는 다시 차례로 그녀를 학대한다. 스텔리는 웃으며 모든 일을 녹음한다. 마치 자신에게 즐거운 일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후에 이제 혼란스러운 제니퍼는 알몸으로 걷는다. 조니와 그의 친구들에게 뒤쫓기는 동안 제니퍼가 다리에 도착하자마자 슈터치는 그녀를 쏘려고 했지만 갑자기 다리에서 뛰어내려 슈터치 강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제니퍼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슈토르히 또한 스텔리에게 그들의 녹음 테이프를 파괴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제니퍼의 소지품을 모두 태워서 범죄 증거를 없애라고 합니다. 며칠 후 매튜는 강에서 제니퍼의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시달리고 있었다. 한 달 후 제니퍼의 걱정스러운 가족은 여전히 그녀의 행방을 알지 못했고 얼에게 그녀에 대해 문의했다. 얼 또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즉시 슈토르히에게 연락해서 제니퍼의 가족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 것이라고 알렸다. 경찰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하다. 반면 스텔리는 제니퍼의 비디오가 담긴 카세트 카메라가 갑자기 사라지자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다. 스튜어트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빈 카세트를 파괴했던 그는 사실 테이프를 보관하고 싶어 했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조니와 다른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녹음에 대해 알린다. 그는 망설이며 조니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라진 녹음에 대해 알린다. 화가 난 조니, 스텔리를 때리고 싶을 정도로. 다행히 앤디가 조니를 진정시키고 해결책을 찾으라고 촉구한다. 그날 밤 조니는 집 앞문에 던져진 죽은 새를 보고 놀란다. 그리고 제니퍼에 임대된 오두막에서 같은 일을 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는 그 순간을 기억한다. 제니퍼에 임대된 오두막에서 같은 일을 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조니가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마당의 덤불이 갑자기 바스락거린다. 호기심에 이끌려 조사해보니 아무도 없다. 하지만 주변에 흩어져 있는 고무줄들이 있다. 매튜의 고무줄들인데. 한편 스튜어트는 퇴근 후 비디오 카세트를 발견하고 놀란다. 제니퍼 스토치가 보낸 메시지를 받고 패닉에 빠진다. 아내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가 물어보자 스토치는 아내가 아직 카세트를 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안도한다. 곧 비어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토치는 조니와 그의 2 친구를 만난다. 스텔리가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니퍼에게 가한 학대 증거를 찾게 되면 그 후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모든 증거를 통해 조니와 다른 사람들, 매튜가 고의로 그들을 괴롭혔다고 의심합니다. 그 때문에 슈토르흐는 조니에게 그리고 그의 친구들에게 매튜와 대면하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기회에 슈토르흐는 어를 숲으로 사냥하러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평소 하던 대로 어리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을 때 사냥을 재개하기 직전에 조지가 갑자기 그를 죽였습니다. 제니퍼의 실종을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특히 어리 누군가가 제니퍼를 괴롭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오두막에 있었던 어뢰 오두막에 온 매튜는 제니퍼의 소리에 놀랐고 너무 놀라서 실수로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되찾았을 때 기절했어요. 매튜는 제니퍼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 달 전 그들의 행동에 대한 복수를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니퍼는 매튜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그 젊은 남자를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목 졸라 죽이려고 로프를 잡았어요. 앤디와 스텔리에게로 돌아서며 둘 다 매튜를 찾기 위해 숲에서 목격되었어요.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앤디는 매튜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잠깐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따라갔죠. 불행히도 앤디는 스텔리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랐어요. 일부러 그를 놀라게 했죠. 동시에 둘 다 매튜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텅 빈 집에서 나오는 숲 한가운데 스텔리가 조사하려는 순간 다리가 제니퍼가 미리 설치해 놓은 곰덫에 걸렸다. 친구들의 비명 소리를 들은 앤디가 스텔리를 구하러 달려갔지만 제니퍼는 몽둥이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제니퍼는 막대기를 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를 뒤에서 공격하다 앤디가 의식을 회복한 직후 그리고 그는 자신이 욕조 위에 묶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다. 물이 채워지는 동안 스텔리는 다리가 부러져 고통스러워했다. 제니퍼에게 맞서 싸울 수 없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를 녹화했다. 그가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한 복수로. 제니퍼는 스텔리를 나무에 묶어 고문했다. 그리고 그의 눈꺼풀에 낚시 바늘 2개를 달았다. 그 상태로 그를 남겨두기 전에 스텔리를 고문한 후 제니퍼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앤디의 얼굴을 욕조 물에 담그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제니퍼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물에 가루 형태의 알칼리를 첨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의로 앤디의 얼굴을 물에 담갔다. 그러자 물집이 생기고 그는 죽었다. 동시에 스텔리는 피로 뒤덮인 채 여러 마리의 까마귀들의 먹이가 되었다. 그리고 천천히 죽음을 맞이했다. 장면은 조니가 일하던 주유소로 바뀐다. 평소와 같이 그는 주유소 직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다. 제니퍼가 갑자기 나타날 때까지. 그리고 그를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었다. 얼마 후 조니는 버려진 방에서 깨어났다. 입은 녹슨 철근으로 막혀있고 묶여있었다. 그때 제니퍼는 그에게 보복을 가했다. 하나씩 이를 뽑아내며 고문했다. 그가 죽을 때까지. 2시간 후 조지. 순찰 중이던 그는 제니퍼의 전화를 받고 놀랐습니다. 제니퍼는 자신의 딸인 체스티티와 함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스토르치는 체스티티의 안전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가족을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스토르치는 아내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체스티티는 제니퍼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다고 합니다. 주저없이 슈토르크는 차로 돌아왔다. 그리고 공원에서 딸을 찾으러 갔다. 불행히도 슈토르크는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차로 돌아왔을 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제니퍼는 이미 뒷좌석에 있었고 그를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의식을 되찾자 슈토르크는 자신이 텅 빈 집에 있는 것을 알았다. 숲 한가운데 몸을 향해 총을 겨누고 묶여 있었어요. 그때 스토지가 제니퍼에게 고백했어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고. 하지만 제니퍼는 개의치 않았고 계속 고문했어요. 스토지를 고문하는 데 만족하며 그러자 제니퍼는 총의 방아쇠를 매튜의 손에 연결했어요. 아직 살아있고 의식이 없는. 잠시 후 매튜가 마침내 깨어났다. 그 앞에 있는 슈토르크를 보고 놀랐다. 피투성이가 된 그 순간
조지는 당황하여 매튜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매튜는 자신의 손이 소총 방아쇠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방아쇠가 실수로 그의 손을 움직였다. 총이 발사되면서 조지와 매튜를 모두 죽게 만든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말이다. 제니퍼가 텅 빈 집 밖에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숲 한가운데에서 말이다. 집 안에서 총소리가 들리자 미소 짓는다. 스튜어치와 매튜가 총에 맞아 죽었음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은 만약 오두막을 빌린다면 반드시 숨어 다니는 건 영감뿐이야. 무서운 이웃이나 비밀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고